안녕하세요. 입시막설 입시천재 펜타킬입니다. 네. 자, 오늘 입시막설 주제는 그 최근에 뭐 이렇게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현직 교사의 그 문항 거래가 왜 문제일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모 강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분은 뭐 제가 뭐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쨌든 뭐 의혹이라고 하니까 그건 이제 뭐 잘 조사받고 이제 국가기관에서 잘 뭐 이제 서로 잘 합의를 하시고 뭐 저는 이제 그분이 뭐 맞냐 안 맞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행위 자체가 왜 문제이냐 왜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야 그게 왜 문제야? 뭐가 문제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네. 아니 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미리 알아서 산 것도 아니고 뭐 수능 출제자를 미리 섭외한 것도 아니고 뭐 본인 컨텐츠에 본인 교재에 돈 주고 정상적인 거래 한 건데 뭐가 잘못이냐? 어? 뭐 그냥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요걸 좀 이해하시려면 인터넷 사설 수능 강의가 아닌 건 이제 뭐그 EBS, 뭐 강남구청 인강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사설 수능 강의 흔히 말하는 그 뭐 메가스터디, 뭐 대성 마이맥, 뭐 학생들이 주로 많이 듣는 어떤 그런 인강 사이트들. 인터넷 사설 수능 강의는 그 일단은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크게. 그리고 내가 이제 인터넷 강사면 내가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개인적인 그 이익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러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강의도 올리고 강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교재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요즘에 가장 크게 구분을 하면 뭐 일반적인 그런 뭐 개념서라고 하는 어떤 책들 뭐 문제집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있고 그다음에 일간지라고 이건 문제집인데 어쨌든 뭐 예,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송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예전에는 인강 강의가 중심이었습니다. 강의가 핵심이었어요. 강의 자체가 수익 창출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컨텐츠 중심으로 전환된 지 매우 오래됐습니다. 즉, 인터넷 선생님들이 강의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교재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수능이 이미 오래 지났고 매우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이 수능 시험 자체가. 뭐 인정하시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래요. 네. 그래서 인터넷 강사들의 인강 주요 수입원은 대부분 교재입니다. 교재. 대부분. 자,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강의와 교재 집필은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강사는 흔히 우리가 보는 강의를 하시는 그 강의를 하는 온라인 강의, 뭐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유명할수록 뭐 3타, 2타, 1타 이런 식으로 뭐, 뭐 사교육에서 부르는 그런 식으로 유명한 강사일수록 당연히 강의 스케줄이 많겠죠. 오프라인을 가면 오프라인도 많고 온라인도 찍어야 되고 스케줄이 많겠죠. 그리고 교재 제작이랑 문항 제작은 강의와 아예 다른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강사가 자기 강의에 대한 교재를 직접 집필하는 경우도 있죠. 네. 뭐 있습니다. 네, 있는데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인기가 있을수록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아니, 야, 네가 가르칠 건데 네가 왜 안 만들어? 아니 예능 방송 보시면 작가랑 출연자가 다르잖아요. 야, 씨, 네가 예능 출연했으면 네가 작가도 하고 그래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그죠? 그러니까 어에 다른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이거.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강사들이 활용하는 이 교재, 컨텐츠 제작을 누가 하냐면 뭐 연구실 조교들도 하고요. 네, 뭐 개념서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기출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모의고사 수능 문항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재구성하는 거죠.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재구성하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에요.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항들, 기출이 아닌 이 새로운 문항들은 새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만드는 거는 전문적인 제작자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제작자들이. 그리고 이거를 중개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정상입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방송도 외주를 주잖아요. 뭐 촬영도 외주를 주고 뭘 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사서 뭐 그대로 쓰든가 100문제 사서 100문제 그대로 쓰든가 아니면 200문제 사서 강사가 보고 뭐 선별해서 일부 문제만 쓰든가 어쨌든 그건 이제 강사 마음으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컨텐츠가 제작이 된다. 강의 찍기도 바쁩니다. 네. 강의 연구하는 것도 바빠요. 여기 정상. 그러면 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수능은 누가 문제를 만드냐 이거예요. 뭐 몇백 명이 어디 모처에 갇혀 있다. 뭐 갇혀 가지고 뭐 탈출했다. 뭐 네. 탈출이 이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수능이 시작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수능은 누가 출제하냐면 주로 대학 교수랑 현직 교사입니다. 교사.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뭐 누구를 불러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국어 교육 교수야. 국어 교육학과 교수, 사범대 교수야. 사범대 교수님들이 다 수능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이건 또. 그리고 현직 교사들도 모두가 다 문항 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죠? 강의하는 거랑 출제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곡이랑 노래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갇혀서 매우 제한돼 있잖아요. 인터넷 제한도 엄격하게 인터넷 접속도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출제하는 난도는 더 어려워요. 되게 숙련자들을 데리고 와서 감금한 상태에서 문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능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수능 문제 출제가 가능한 인력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다. 그래서 이 중에 무작위로 추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다 출제가 가능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범대 교수들이 출제 가능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수능 출제 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사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이제 그 현직 교사가 왜 그 문제를 거래하면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좀 알 수 있어요, 이제.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이 가능한 인력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제한돼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수능 관련 출제가 아니라 그냥 수능 대비용 컨텐츠, 이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수능 대비용 컨텐츠, 네, 문제집 이런 것들 등등.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능 대비용 컨텐츠를 만드는 인력도 똑같이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에서도 사교육 선생님들, 사교육학에 활동하시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다 수능 수학 문제 출제 가능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평가원 입장에서는 사교육자를 부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강사가 되거나 하면 내가 어떤 수능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으면 나는 못 만들어. 그러면 어디서 선택 가능한 선택지는 총 4개인 거예요. 첫 번째, 현직 교수를 섭외한다. 두 번째, 현직 교사를 섭외한다. 세 번째, 전직 교사나 교수를 섭외한다. 그리고 사교육 시장에서 문제 출제가 가능한 인력을 섭외한다. 요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뭐 5번 가르쳐가지고 문제 출제 가능한 인력으로 성장시킨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건 뭐 일단 됐고. 그러면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수능 관련된 뭐 모의고사든 뭐 교재든 만들어야 돼. 나한테 그런 미션이 부여됐어.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고르실래요? 물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2번이 왜 문제냐? 자, 그게 오늘 방송 주제잖아요. 왜 현직 교사, 교육 공무원이죠. 왜 문제가 되냐? 문항 거래를 하는 게. 자, 현직 교사 중 제한된 인력풀이라고 했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다 수능 문제 출제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문제 출제 가능한 사람은 제한돼 있다. 그러면 이 인력풀에서 수능만 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도 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모의고사도 치잖아요, 애들이. 6월, 9월은 평권에서 또 모의고사를 내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력풀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인력풀이 제한이 돼 있는 거지 막 엄청 적은 건 아닌데 어쨌든 나름 제한은 돼 있다. 그리고 뭐 거기서도 인력풀에서도 어느 정도 실력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물론 이제 검토하고 감수하는 거는 좀 더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출제하는 인력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능도 낼 수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럼 이 인력풀에 들어와 있는 출제가 가능한 현직 교사들, 그러니까 출제자도 문제 출제자도 무궁무진한 상상력에서 변화무쌍하게 문제를 출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죠?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당연히. 어떤 스타일. 그리고 자기가 항상 변별하는 방식, 좋아하는 방식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직 교사가 문항을 외부에 팔았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를 판 교사가 수능 출제위원이 될 수도 있고 모의고사 출제위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진 않아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 1%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아직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교육 인간 강사라고 해봅시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현직 교사 중에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러면 오케이, 현직 교사 중에 문제 출제 가능한 사람을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직접 섭외를 하든 아니면 뭐 업체한테 의뢰를 하든 아니면 뭐 나는 몰랐는데 뭐 업체가 섭외를 했다. 어쨌든 등등 현직 교사 중에 출제 가능한 사람을 섭외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출제원으로서 가장 고퀄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섭외가 됐어. 그러면 이 교사가 수능 출제위원이 됐어, 실제로. 그러면 수능 출제위원이 됐고 그 수능 출제위원이 된 교사가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를 수능에서 내. 그러면 당연히 이 강사가 만든 교재가 적중한 거죠. 그렇죠. 수능 적중한 거야. 내가 문제를 산 교사가 수능 출제위원이 되고 그 수능 출제위원이 된 교사가 나한테 제공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내면 수능이 적중한 거죠. 수능 출제위원이 안 되더라도 이 교사가, 내가 문제를 산 이 교사가, 나한테 문제를 판 그 교사가 모의고사 출제위원이 되었어요. 그럼 모의고사에서도 또 비슷한 스타일의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수능이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에. 그러면 내가 강사 입장에서는 모의고사가 적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 교사가, 내가 문제를 산 이 교사가 수능 출제위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모의고사 출제위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도 어쨌든 문항 자체가 최신 수능 유형에 근접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 퀄리티는 확보가 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직 교사를 섭외해서 문장을 거래를 했을 때 인강 강사 입장에서는 더 손해볼 게 없는 거야. 이게 만약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없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딱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인간 강사가 그래? 그러면 야, 교사 한 명한테 문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그러면 현직 교사 중에 여러 명한테 문제를 사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문제를 산 교사들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얻어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적중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적중을 했다는 걸 가지고 당연히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교재가 더 팔리고 그럼 나는 더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문제인 건 알겠는데 선생님 그게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도
교육 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교원의 영리 행위 및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디테일하게는 잘 몰라요. 교사가 기본적으로 영리 행위를 추가로 하는 거는 뭐 품위 유지도 맡은 뭐든 먼저 안 좋아. 물론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교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EBS에 나간다. 그거 돈 받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무료로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능이든 모의 평가든 어쨌든 내가 출제위원으로 가면 무료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교원의 품위를 하락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적극 권장. 그다음에 내가 뭐 유튜브 같은 거 한다. 근데 그 유튜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원의 품위를 해칠 수 있는 컨텐츠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현직 교사가 학원이나 그렇죠? 요런 데 이제 문제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행위는 아무리 봐도 문제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현직 교사가 학원 교재용 문항 제작 거래를 학원 교재용에 이제 학원 교재용 문항을 제공하는 행위를 아예 엄격히 금지시켜놨습니다. 아예. 그런데 웃긴 거는 이제 윤석열이 2023년에 이미 금지되어 있는 거를 금지한다고 난리쳤죠. 이미 금지되어 있는데.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때 조사해 보니까 여전히 이런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다. 아무리 봐도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쯤 왔는데 왜 문제인지를 모르겠으면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왔으면 어쨌든 수능이 수능을 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저는 그게 엄청 공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다. 어쨌든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강사가 이랬다는 건 아니면 저는 몰라요. 그 강사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떳떳이 잘 밝히면 되는 거고 저는 어쨌든 그 행위 자체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